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정오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리하여 내일 오후 6시까지 단일화된 후보를 등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로 일단 후보 등록을 한 뒤에 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단일화 협상 연장 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두 후보자가 내일까지 단일 후보를 등록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 단일화 협상에 대한 의지는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론조사의 유무선 혼합 비율, 어떤 문항을 넣을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물리적으로 당장 여론조사는 어렵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의 단일화 끈을 놓치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 문항에 대해서 이날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은 최소 10%가량의 유선전화 비율을 섞고 후보 경쟁력을 묻자고 제안을 했고 안 대표 쪽에서는 가상 양자 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로 나중에 조금 양보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쪽은 두 여론조사 회사가 개별 응답자에게 경쟁력과 적합도를 모두 물어보자는 수정안에 건접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결렬이 됐는지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막판에 개입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와 별도로 이 단일화 과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엉키게 되고 지금 일단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결과를 내놓게 된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오세훈, 안철수, 김종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종인 씨입니다. 김종인 씨는 처음부터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들고 나올 때 더구나 대권 후보로서는 포기하겠다.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퇴짜를 놓으면서 3자 필승론을 부르짖었습니다. 3자 필승론은 3자 필패론인데 3자 필승론을 부르짖고 최근에 와서는 안철수 대표를 토론 못하는 사람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일화 협상을 미리 해야 한다. 단일화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안철수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해도 충분하다. 라고 하더니 결국은 이 막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토론까지 하고 19일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김종인 씨가 등장해가지고 계속 안철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형선을 비판해야 될 시간에 계속 안철수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그 부활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안철수 씨 부인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그 김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 즉 김종인 씨 부인 이름이다. 혹시 착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받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안철수의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80 넘은 노정객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 하고 있을 때입니까? 인격이 참 말이 아닙니다. 인격이. 결과적으로 박영선 선거 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죽하면 자상의원까지 나와가지고 김종인을 단일화 배반꾼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죄를 짓고 있다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오세훈, 안철수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왜 안철수를 감정적으로 자극합니까? 이 단일화가 뭔지를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일화는 기계적인 단일화가 아닙니다. 단일화 한 다음에 진 사람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을 올리고 모욕을 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세훈, 안철수 이간질은 결국 김정인 또한 문재인처럼 자유진영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거? 누가 김종인, 좌파 프락지 역할을 그동안에 충실해온 김종인을 누가 불러들였습니까? 바로 황교안 씨입니다. 황교안 씨. 황교안 씨가 지금 죄를 여러 개를 지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때문 아닙니까?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왜 또 미래통합당 재건의 운명을 김종인에게 맡기는 겁니까?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정권 등장의 1등 공신인데 그자에게 국민의 힘 운명을 맡기면은 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종인이가 해온 것은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보수적 색깔을 지우는 역할을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원죄는 황교안이 저질렀습니다. 이념 무장에 철저하지 못하면 이런 실패를 합니다. 한국의 좌익은 모든 문제를 이념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자유진영이 지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경제민주화라는 좌파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자를 지도자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신탁 통치 받도록 한 황교안 요사이 또 정치를 재개한답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에 썼던 글, 지난 3월 3일에 썼던 글입니다. 글을 제가 다시 굳이 읽어드리는 이유는 김종인에 대한 비판을 이 한국 기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김종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할 언론이 침묵하니까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거. 김종인은 결과적으로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한 집만 골라서 한다. 지난 3월 3일에 썼던 겁니다. 박영선 비판은 안 하고 유력한 야권 후보인 안철수 비판에 열을 올린다. 야권 단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운동만 한다. 국민의힘을 불임정당화한 장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면 그가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있어도 그리고 반문재인 성향이라도 찍어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 간 경선을 드라마틱하게 만들 국리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짜증만 심어주는 지연책만 생각하는 듯하다. 이 예측이 결국 맞지 않습니까? 지연책 계속 시간 끌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김종인 책임이라 이겁니다. 3자 필성론을 포기하였는지도 알 수가 없다.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투표율을 높이자는 말을 죽으라고 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를 밀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판이다. 작년 10월 21일에 썼던 것을 다시 제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김종인을 비판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예측을 했어요. 이런 결과를. 작년 10월 21일에 썼던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그는 좌파 정당을 이끌고 좌파 문재인의 집권기를 열었다. 김종인은 자유진영 속으로 침투한 좌파 프락치로 보인다는 게 글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경제민주화 노선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반시장적 좌파 정책이다. 그의 친호남 정책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호남의 좌경화 문제를 덮고 가는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힘을 호남 봉사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재판 중인 이명박 박근혜에 관련하여 사과한 것은 정치적 도의와 인륜을 저버린 폐륜이다.
그의 탈이념 노선은 이념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김정은 세력에 백기투항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권력형 부패 비리 전력자이다. 그의 친호남 노선은 국민의 힘이 딛고 있는 경상도 지지층을 분열 이탈시키고, 그의 탈이념 노선은 국민의 힘을 뒷받침하는 헌법 수호 세력의 분노를 촉발시켜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기 부정에 의한 자멸의 길을 걷게 만들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이 살려면 먼저 김종인을 몰아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유진영 속으로 침투한 좌파 프락치로 보인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고, 이번 최근의 며칠 동안의 김종인의 행태에 의해서 상당히 입증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